환자분들이 만성적으로 필요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해서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신피로 환자분이 오시면 아니에요. 절대 운동하시면 안 돼요. 운동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요? 제가 그렇게 운동을 안 해도 되나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신피로 환자분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볼 때 에너지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데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모범생들. 이 모범생들이 부신이 회복이 잘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신 피로가 있을 때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신 피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부신의 피로가 경미할 때는 회복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신의 피로가 심했을 때는 회복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6개월 필요합니다. 1년 필요합니다. 2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롱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신이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에너지를 내는 호르몬이 지금 고갈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환자분들에게 운동은 즐거움이냐 아니면 노동이냐, 대부분 운동을 노동으로 힘들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신을 회복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신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런 내가 항상 지쳐 있다면 운동은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운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을 때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기능 장애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부신 피로가 있을 때는 운동의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그런 세션 사이에 회복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을 완전히 끊는 것은 좋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아주 민감하게 잘 파악을 해서 피로감을 느낄 때 가볍게 쉴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움직임은 늘리되 과격한 운동은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볕을 보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하루에 7,000보에서 10,000보 정도 걷는 것이 좋고, 요가나 가벼운 사이클링 아니면은 기공체조, 태극권과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나에게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은 수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가장 좋은 움직임을 하시는 것이 부신의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고, 낮은 강도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이것은 어떤 내가 도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강도의 운동을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리시는데 초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